누구나 그렇겠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는 마음을 놓고 돌아다니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다룰 사건은 본인이 살던 동네에서 느닷없이 사라진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하토리 코헤이. 그는 오사카 아사히쿠에 살던 고등학교 2학년생으로 2014년 7월 11일 저녁 6시 무렵 오사카 세은바야시 오미야역 근처의 자택에서 자전거를 타고 약 4km 정도 떨어진 미야코지마쿠 게마초의 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그는 삼촌 집에서 약 4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며 조만간 있을 해수욕 이야기를 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당시 함께 있었던 삼촌에 따르면 딱히 평소랑 다른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11일 밤 9시 반 무렵 하토리 군은 누군가와 잠시 전화를 한 뒤 삼촌에게 잠깐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30분 정도면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한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삼촌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30분 이상 기다려도 하토리 군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삼촌은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째서인지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카에게 뭔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삼촌은 즉시 하토리 군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이내 가족들은 직접 인근을 수색하는 한편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미야코지마쿠의 한 슈퍼 주차장에서 하토리 군이 탑승했던 자전거가 발견되었죠. 참고로 이 슈퍼는 하토리 군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 근처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 하토리 군은 집을 나설 당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종 당일 밤 10시 무렵부터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실종자인 하토리 코헤이 군은 신장 170cm에 체중은 55kg으로 약간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또한 빨강과 갈색이 섞인 색으로 머리를 염색했으며 이 영상에 찍힌 사진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그가 실종 당시와 똑같은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CCTV를 입수했지만 영상에는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찍혀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볼 정도로 휴대전화에 의존하는 면이 있었고 오죽하면 욕조에서도 휴대전화를 봐서 어머니가 주의를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먼저 휴대전화의 미약 전파와 GPS 위치 추적을 하려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기준으로 전원이 꺼진 상태였기에 그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었는데요. 평소 휴대전화 의존증이 심했던 그가 스스로 전원을 껐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에 정황상 누군가가 그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도중 그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목격자는 하토리 군과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성으로 이 여성에 따르면 그녀는 실종 당일 밤 10시 45분 무렵 자전거만 발견된 슈퍼의 주차장에서 하토리 군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 밤 11시 정도에 헤어졌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정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목격 정보였습니다. 하토리 군이 실종된 이후로 가족들은 아들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오사카의 유명한 우범 지역인 아이린 지구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 학생과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다녔고 그러던 와중 한 노숙자가 비슷한 학생을 본 것 같다. 하기노차야의 직업소개소에서 닮은 사람을 목격했다는 정보가 있었기에 가족과 지인들이 일대를 수색했지만 찾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TV 보도 프로그램에도 방송되었고 하토리 씨의 친구가 트위터로 정치인에게 사건 해결을 요청해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이렇다 할 정보는 없었죠. 이후로 호스트가 되었다 라든지 나고야에서 목격했다 등등 그에 관한 여러 소문이나 목격 증언은 있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었기에 신빙성은 다소 떨어졌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는 하토리 군의 실종에 대한 다양한 가설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그의 실종은 크게 3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단순 가출, 둘째는 납치, 셋째는 사망입니다. 먼저 단순 가출의 경우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만간 있을 해수욕을 기대하는 대화를 하던 소년이 자전거와 휴대전화만을 가지고 혼자 가출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죠. 게다가 그는
꽤나 심한 휴대폰 의존증이 있었기에 전원이 꺼진 것도 스스로 껐다거나 배터리가 다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억지로 전원을 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순 가출이 아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납치설인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슈퍼 근처에 사는 현지 주민에 따르면 거기는 밤에도 꽤 교통량이 있어요. 만약 납치되었다면 목격 정보가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슈퍼 건물 뒤편은 인적이 좀 드물긴 해요.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확실히 밤에는 인적이 드물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이 가설에서 예상되는 가능성은 11시 무렵 아르바이트 동료와 대화를 끝낸 그는 건물 뒤편으로 향했고 이곳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후 납치당했거나 혹은 자동차에 뺑소니를 당해 트렁크나 짐칸에 실려 운반되었다는 가설인데요. 이와 별개로 한 가지 설명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가 주차장에서 발견된 점이죠. 만약 그가 볼일을 마치고 삼촌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면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기 마련이지만 어째서인지 자전거는 주차된 상태로 발견되었죠. 그렇기에 일본 네티즌들은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여성이 수상하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고 하는데 실종자가 자전거를 두고 간 것이 이상하다. 동료 여성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등의 가설을 제시했지만 이렇다 할 증거나 공개된 대화 내용이 없었기에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일 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망설입니다. 이 가설은 납치설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건은 2014년에 발생했기에 이미 실종으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에 대한 명확한 목격 정보나 생존 신호도 없었던 데다 누군가를 납치해 10년 동안 감금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에 핫토리 군은 이미 누군가에게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외에도 실종자의 외형이 다소 불량해 보이는 점을 들어 그가 청소년 폭력 집단 소속이었고 집단 간에 발생한 모종의 싸움에 휘말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가족들은 그의 귀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실종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